최신 시설의 최고급 음향, 쾌적하고 깔끔한 공간을 자랑하는 이곳은 박 사장이 운영하는 동전 노래방인데요. 언제부턴가 여기선 섬뜩한 일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. 제 첫 장사고 첫 가게고 너무 애정이 많은 가게인데 사무실에 제가 없는 걸 확인하고는 가게 앞에 이제 간판 같은 것들을 훼손을 해서 버리더라고요. 누군가 방 안에 술병을 깨고 달아났고 다른 날은 가게 외부 안내판이 훼손됐다는데요. 이제 미움 가기도 하고 그래서 뭐 술 마신 손님이 뭐 술 기운에 그러셨나 보다 솔직히 화도 안 났어요.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. 쓰레기를 가져와가지고 저희 가게 복도에다가 투척을 하게 되죠. 지난해 11월 노래방에 있는 상가 2층에서 쓰레기 한 포대를 쏟아버리는 젊은 남자. 그로부터 이틀 전 박 사장의 노래방 앞을 지나가다 안을 살피고 벽에 붙어있는 안내판을 찢어버린 것도 같은 사람의 소행이었는데요. 더 놀라운 건 남자가 이곳에서 문제를 일으킨 게 작년 3월부터랍니다. 1년이 넘었죠. 이게 언제까지 제가 이걸 당하고 살아야 되는 건지. 박 사장의 가게에 경찰이 출동하며 정체 모를 남자의 영문 모를 행동은 한동안 잠잠해졌다는데요. 그러다 지난 2월 또 사건이 벌어졌습니다. 그때는 사무실 안에 있었어요. CCTV를 딱 보고 있었는데 화분을 하나 눈앞에 두고 가더라고요. 따라 나가서 저기요 이걸 왜 여기다 두고 가시는 거예요? 했는데 골목을 지나가면서 화분으로 노래방 입구를 막은 한 남자. 박 사장은 이내 뛰어나가 그를 불러 세웠다고 합니다. 바로 그때 그 남자가 뒤돌더니 너 잘 만났다 넌 좀 맞아야 돼 이 새끼 하면서 그때부터 저를 정말 저는 뭐 반응도 못할 정도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더라고요. 일행의 만류에도 남자는 주먹질을 계속했다는데요. 잠시 뒤 현장엔 경찰이 출동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폭행을 이어간 남자. 그 분은 원래 아셨던 분이세요? 작년에 3월에 처음으로 손님으로 이제 왔던 분이고요. 박 사장이 그의 존재를 알게 된 건 지난해 3월 21일. 처음에 남자는 평범한 손님으로 노래방을 찾아왔다고 합니다. 근데 문제는 다음날 이제 마이크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죠. 다음날 노래방을 또 찾았다가 마이크를 들고 떠난 남자는 30대 조 씨. 박 사장은 남자를 절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. 법의 판결은 유죄. 조 씨에겐 벌금형이 선고됐다고 합니다. 그런데 정확히 한 달 뒤인 11월 초에 그 남자가 저희 가게에 다시 찾아왔어요. 그때부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. 조 씨가 범죄를 저지르고도 되레 갖은 보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. 박 사장은 얼마 뒤 더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데요. 피해자 조사를 받으러 가니까 다른 어떤 경찰관이 들어와서 하시는 말씀이 가해자 측 어머님이 저희 업주님을 스토킹 범죄로 고소를 하셨습니다. 그래서 수일 내로 조사 한번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러더라고요.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일까? 우린 조 씨를 직접 만나 입장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. 안녕하세요, 스님. 맞으실까요? 저 SBS에서 나왔는데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 싶어서. 마이크 제 마이크라고 절도로 누명을 써가지고 벌금을 받았죠. 제가 좀 그때 당시에 사람들 앞에서 말도 잘 못하고 그랬어요. 생각하니까 막심해요. 조 씨는 한 번쯤 자신의 억울함을 털어놓고 싶었다고 했습니다. 상식선에서 생각했을 때 노래방 마이크를 가져가지도 않죠. 제 개인적인 그냥 강박이에요. 노래방 마이크가 막 좀 침냄새도 나고 막 제 거 쓰는 게 편해가지고 들고 다니곤 했었어요. 그 마이크는 선생님 거라는 말씀이신 거예요? 네, 우리 집 마이크가 있어요. 노래방 기계가. 박 사장의 노래방에서 갖고 나온 마이크가 자신의 개인 마이크랍니다. 실제로 집에서 사용하는 거라며 노래방 기계와 마이크 사진을 보여준 조 씨. 마이크랑 똑같네. 디자인은 물론 제품명까지 똑같습니다. 하지만 박 사장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. 저희 가게 들어와서 빈손으로 들어왔다가 나갈 때 이제 마이크를 들고 나가는 게 다 찍혔습니다. 사건 당일 조 씨가 가게에 들어선 시각은 밤 12시 26분. 동전을 바꾸는 그의 손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은데요. 52분 뒤 방을 나오는 그가 쥐고 있는 건 분명 마이크입니다. 그가 가게를 떠난 뒤 이 방을 찾은 다른 손님은 없었다는데요. 무엇보다 처음에 경찰 조사 때는 하지도 않았던 말 그때 와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.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는 동안엔 한 번도 자신의 집에 있던 마이크라는 얘기를 안 했던 조 씨가 이제와 끼워 맞추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.
저도 그때 당시에 항상 술을 끼고 살았어가지고 술을 많이 마시면 기억이 이제 끊기기도 하잖아요. 혹시나 이제 너무 술에 취하셔서 막 가져가셔놓고 기억이 못하는 거 아니냐고.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진짜 혹여나 몰라서 집에 있는 걸 다 찾아보고 했어요. 근데 없었어요. 마이크도 없었고 저도 가져온 기억도 없고. 술에 취해 기억이 흐릿하지만 자신에겐 범행 동기가 없다는 조 씨. 우린 그에게 궁금한 점이 더 있었는데요. 거기다 화분은 왜 갖다 놓으신 거예요? 제 입장에서는 그거를 길가에 치운다고 그냥 옆에 치워놓은 건데 우연히 그게 걔 문 앞이었던 거예요. 쓰레기도 그 집 앞에다가 이렇게 후 버렸던데? 영상을 보셨어요? 네. 제가 버렸던 거예요? 네. 제 얼굴이 나와요? 네. 그거는 기억이 안 나요. 화분으로 입구를 막은 건 대수롭지 않은 행동이었고 쓰레기를 버린 건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다. 그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? 작년 겨울 23년도 추사건이 좀 큰 사건이었는데 그래서 그 뒤로 저희 친구들도 좀 피했어요. 근데 커터칼로 친구를 만나서 죽여버리겠다고 그냥 뭐 조만간 밥 한 번 먹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좀 안 만나준다. 이제 얘가 나를 무시했다. 그래가지고 공격당한 친구도 뭐 신고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근데 뭐 그 이후에도 집 앞에 뭐 찾아와가지고 막 가족들까지 다 뭐 죽여버리겠다느니 뭐 그런 식으로.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 지금 보호관찰 그런 거라던데 지금 사고 치면 가중처벌되는 그런 기간이라고. 작년 초부터 조 씨가 달라졌답니다. 당장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구에게 커터칼을 휘둘렀다는 건데요. 위험하고 위태로운 조 씨의 행동에 대해 가족들은 어떤 입장일까? 우리가 마이크 있는 것도 확실합니다. 그걸 가져온 사실이었다. 근데 가지고 갔을 때 어디다 갖고 왔는지 모르잖아요. 주머니에 넣는지 그건 몰라요. 근데 결론적으로는 구약식이 나왔잖아요. 이게 합의가 안 되니까 그냥 그래 법적으로 가버린 거죠. 비록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여전히 아들의 말을 믿는다는 아버지.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마이크 값을 무료 주고 생각했죠. 왜냐하면 저희 부모 입장에서는 얼른 끝내고 이거 뭐 큰일도 아닌데 제가 돈을 좀 많이 요구한 것처럼 보였어요. 박 사장이 아들의 실수를 지나치게 문제 삼으며 합의금으로 한 몫을 챙기려는 듯 보였다는 겁니다. 아드님이 인정을 하시고 진심 어린 사과를 좀 부탁드린다 했는데 정작 이제 제일 중요한 아드님께서 계속 인정을 하지 않죠. 그래가지고 그냥 법의 심판에 맡기자 했었던 거고요. 사건 3일 뒤 조 씨는 박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왔다고 합니다. 네, 사장님. 예, 여보세요. 예. 마이크를 왜 가져갔는지도 모르겠고 가져갔다면 제가 집에 그 노래방 기기가 있어요. 그 마이크가 혹시 되면 제가 그걸로 드려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.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현금 3만 원을 제가 사장님한테 배상을 다음 중으로 하겠습니다. 이때까지만 해도 청소비 3만 원과 마이크 한 대로 합의를 할 생각이었다는 박 사장. 하지만 다음 날 조 씨의 태도가 바뀌었답니다. 아빠 건데 아빠한테 알리기도 싫고 이번 돈도 안 보내도 돼요? 일단? 편하실 대로 하세요. 저는 어차피 그거에 대해서 다 손해배상 청구할 거니까. 사과를 하지 않는 조 씨의 뻔뻔한 태도에 결국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요. 그런데도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신의 노래방을 계속해서 찾아오는 조 씨를 박 사장은 결국 스토킹 등의 혐의로 신고했습니다. 그러자 최근에 낯선 번호로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는데요. 왜 전화한 거야? 왜 전화한 거야? 지인의 핸드폰을 이용을 해서 저한테 카톡을 하고 전화를 해서요. 저와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를 욕하고 비하하고. 이런 상황에서 조 씨 가족의 입장은 한결같은데요. 저도 이제 옆에서 봤을 때는 이제 뭐 실수할 수도 있는데 좀 너무한 것 같아요. 너무해. 현재 노력을 하고 있어요. 약물치료도 하고 영어 지금 상담치료도 하고 해가면서 본인 노력을 굉장히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또 이렇게 잘못될 수도 있다는 아빠로서 좀 염려스럽습니다. 전문가는 조 씨의 행동에 대한 가족의 대처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. 부모님의 태도는 환자라고 인정하시잖아요. 그냥 환자고 약을 잘 먹고 있으니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다.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분이 정신과적인 질환이 지금 있고 그걸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한테도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본인이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오히려 그런 처벌받을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라도
치료에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야 돼요. 법률 전문가 역시 조 씨의 행동이 반복될 경우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거라 말합니다. 일반 상해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벌금형으로도 선고가 가능합니다. 그런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복범죄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만 규정이 되어 있어요. 그런데 이 경우에는 절도죄 그리고 재물손괴죄로 처벌받는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피해자한테 계속해서 상해나 또 모욕행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크긴 하죠. 마이크 하나에서 시작돼 벌써 1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두 사람의 갈등은 어떻게 해야 끝이 나는 걸까요? 지인이 말을 해주길 가해자분이 얼마 전에 2층에서 칼을 들고 저를 기다린 적이 있었다고 자랑하듯이 말을 했었대요. 그 남성분이랑 비슷한 체형의 남자만 봐도 제가 길을 돌아가고요.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생각이 너무나 두렵습니다. 결국 조 씨와 한 동네에 살고 있는 박 사장은 노래방 폐업을 결심했습니다. 초기 박 사장과 조 씨는 이런 얘기를 나눴다고 합니다. 우울증이 좀 있어요? 치료하고 계신 거예요? 아니 내가 병원 치료는 거부해가지고 그냥 그 속에 있는 걸 좀 내뿜으려고 그냥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한 번씩 노래 부르시면서 스트레스 푸시고 싶으면 오세요. 서비스 많이 드릴 테니까. 어쩌다 이들의 만남은 악연이 됐을까요? 늦었지만 두 사람이 하모니를 이룰 수 있을 방법, 그것은 두 사람만의 몫은 아닐 겁니다. 지금 우리 애가 심적으로 굉장히 안 좋거든요. 제가 엄마로서 책임을 질게요. 왜 자꾸 벌금 대신 내주시고 그러시는 겁니까? 진짜 아드님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한번 냉정하게 판단을 하시고